네, 여의도 타임즈 시간입니다. 총선 이후에 건설과 부동산 시장은 주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시죠? 이와 더불어서 코스피 기계 업종의 한 종목 오늘 만나볼게요. 아침에 나온 여의도 증권사의 그런 분석 리포트였습니다. 만나볼게요. 자, 우선 총선 이후에 정말 부동산과 건설 경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사실 180석 여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도 17년도 이후에 그리고 22년도 임기가 만료잖아요. 현 정책이 조금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주시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정책을 유지한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 대표적으로 첫 번째 주거 안정 부분입니다. 부동산 규제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3기 신도시에 대한 조성, 개발, 모멘텀은 있어서 이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프라 투자 쪽에서도 민간과 또 정부가 함께 가져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남북 경협. 최근 부동산 주식 시장에서도 이런 부분이 함께 동반해서 오르는 흐름들이 있었죠. 잘 주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만나볼게요. 이 정부가 집가 안정을 위해서 수도권에 30만 원을 공급한다라는 계획이 있었고 3기 신도시 조성 계획 이런 부분이 18년도 일단 9월에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12월에 2차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 대표적으로 남양주 왕숙 부분 그리고 하남 교산 지역 그리고 인천 계양 이쪽에 이제 세 곳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5월이었습니다. 작년 5월에 고양 창릉지구 그리고 밑에 부천 대장지구 이렇게 그래서 3 더하기 2, 5개 지역이 됐다라는 흐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토지 보상금 부분도 있습니다. 토지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2조였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조 원 보상금 이렇게 책정이 되었고 이게 09년도에 사실 35조 원이라는 토지 보상금이 있었는데 이 규모보다 훨씬 큰 거니까 토지 보상금 쪽에서도 40조 원의 규모를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19 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도 위축되고 부동산 신규 투자도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잖아요. 그런데 공급 물량이 중요합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공급 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0% 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2년도까지 공급 절벽화 현상은 이어질 것이다. 수급 불균형이 나타나니까 이 부분도 잘 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자, 그럼 다음 부분 좀 만나볼게요. 자, 우선 토목 시장의 규모를 말씀드리는데 토목 산업은 아주 괜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볼까요?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49였습니다. 49조 원. 그런데 9년도 굉장히 높잖아요. 이게 54조 원. 그 이후에 처음으로 높은 그런 수주 규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6년부터 이게 저점을 찍고 좀 올라가는 흐름들 보이시죠? 이게 한 4년 이렇게 되는데 연도별로 한 7%대 각각 성장을 했다라는 흐름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토목 시장을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경기 그리고 경기 침체가 되면서 여러 가지 현황을 분석을 해봤더니 민간 기업보다 정부 쪽에서 도와주는 게 탄력이 더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만약 장기화되더라도 토목 시장은 괜찮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중요한 이슈였던 것 같고요. 자, 민간 투자 사업 앞서서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SOC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확대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민간 투자 사업 같은 경우에도요. 여기 보이시죠? 2009년도 그리고 임기가 만료되는 2020년도까지 오를 것이다. 근데 여기 보이시죠? 3기 이게 신도시 3기 이런 공급 이런 부분에 있거든요. 함께 맞물려서 긍정적인 속도를 낼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정책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이제 3년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가파르게 확장될 것으로 예상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건설 괜찮다라고 하는 상황이고 토목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건설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건설사 괜찮다 하고 있고요. 시멘트 이쪽은 호황기를 누릴 거라고 하니까 여러분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HSD 엔진 코스피 시장의 기계 업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2월 18일 이후에 해외 탱커는 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선사들의 주가가 평균 21%나 상승했다라는 부분인데 대표적으로 TK 탱커스 있고요. 그리고 노르딕 아메리칸 탱커스 있고요. 프론트라인 다 해외 기업인데 이게 주가가 평균 21%가 상승했습니다. 여기 다 보이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유는 국제유가가 급락을 했어요. 딱 2월 18일 이후 국제유가가
61%나 급락하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유가가 떨어졌는데 긍정적인 흐름은 아무래도 수익이 개선되는 거, 그리고 현금 흐름이 개선되는 거, 이게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주의 능력도 괜찮다라는 부분 여러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LNG 추진, VL 탱커 2척을 발주했다. VL 탱커 찾아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증권사 에너한테 전화해봤는데 베리 라지라고 해요. 매우 큰 거, 굉장히 간단했죠. 큰 탱커 2척을 수주했다라는 부분이고요.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도 일본 선주사들에게 메탄올을 추진 연료로 사용했다라는 부분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수주가 많은 것도 중요한데 LNG 그리고 메탄올 이 부분입니다. 선박 연료가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고 결국 발주 능력이 조금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게 주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수주 잔고 좀 볼게요. 자, 올해 그러니까 작년 4분기 같은 경우에 1.3조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가동률 이런 부분이나 선박 발주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날 것이다. 건조량이라고 하잖아요. 설계해서 만드는 이것도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서 무난한 앞으로도 실적은 예상 가능하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 수주 잔량 그런 부분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매수 유지했고 그리고 목표 주가는 4,500원을 제시했으니까 이 부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모멘텀이 있는 그런 총선 이후에 건설 시장 살펴봤고요. 그리고 기계 업종의 HSD 엔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상 여의도 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